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 학교는 첫 시간인데요. 이제부터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짧게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책 한 권 소개하고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요. 책 제목이 하루 관리 습관입니다. 하루 관리 습관이요. 케빈 크루저 저자가 되고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하루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항상 하루가 다 지나면서 반추해보면 뭔가 부족하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루 관리만 잘하면 합격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요. 물론 제 카페도 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소개하고 왔는데 이 책은 하루 관리를 위한 16가지 방법입니다. 그걸 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짧게 보니까 3가지 이쯤이면 도움 되겠다. 제가 추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예를 들면 공부를 먼저 하고 운동을 먼저 하고 다 소중하거든요. 또는 독서를 먼저 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가치가 없는 것 먼저 하지 마세요. 예. 가치가 없는 것. 가만히 앉아 집에서 TV를 본다라든지 모바일,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기 시간 많이 뺏기거든요. 저도 작년만 하더라도 여기 시간 많이 뺏겼습니다. 쓸데없이. 근데 올해 1월달, 2월달 특히 이 시간 관련 그 도서라든지 습관 관련 책을 자꾸 보니까 저도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는 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책을 먼저 보고요. 공부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무엇보다 가치 없는 일을 먼저 절대 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미루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가슴이. 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맨날 공부 좀 미루는 분이 많잖아요. 예. 미루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예. 미루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미루는 습관 어떻게 버리느냐?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좀만 소개할게요. 미루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변신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중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수험생활 공부하다 보면 자꾸 미뤄져. 그걸로 자기 변신. 나는 이미 공인중개사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 변신 도모하게 되면 나는 이미 공인중개사라면 이미 학교는 다름없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더 하게 되거든요. 예. 항상 내가 이미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미룰 습관도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미룰 습관도 버리자. 세 번째는요. 활력입니다. 활력은 힘이다. 예. 하루 활력 있게 살아야 된다. 아침부터 몸이 처져가지고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 정말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활력 있는 삶. 그렇다고 활력제,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활력 있는 삶이란 뭐냐.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면요. 습관적으로 이제 물을 마셔요. 물을 한 200ml 정도 마시게 되면 속 청소가 되거든요. 아침부터. 신진대사가 원활하잖아요. 예. 일단 떼자마자 저도 모르게 창문을 열어요. 예. 이 새벽 공기를 한껏 마십니다. 물 한 컵 마셔요. 몸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작년에 안 그랬어요. 깨면 막 멍거적거리고 입을 더 덮고 말이지. 물도 안 마시고 형편없었는데 습관을 바꾸니까 활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이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나쁜 음식 안 먹게 되고 좋은 음식만 가려서 먹게 되고 의식을 하게 되고 잘 때 누워서도요. 피곤하지만 편안하게 잡니다. 오늘 참 수고했어. 좋은 마음 가지고요. 항상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3월달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항상 소중한 것 먼저 하시고요.
다음 절대 미루지 마시고 항상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면 공부건 뭐든지 다 잘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책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원래 1월달부터 하신 분들, 작년부터 하신 분들, 또는 이제 지금부터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3월달 처음 공부를 한다면 어제 공인모 게시판 글을 보니까 3월달부터 하면 너무 늦지는 않을까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답을 드리고 싶어요. 3월부터 하더라도 동착격은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근거가 있어요. 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제 시험이 8개월 남았잖아요, 8개월. 지금부터 2달 과정 강의 한 바퀴 돌아갑니다. 앞으로 강의 4바퀴 돌아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 필히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8개월 동안 몇 회도 갑니까? 무려 8회도. 8회독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요, 강의만 듣고 복습만 제대로 하더라도 가만히 따라만 해도 8회독이 가능해. 8회독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제대로 하시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충분히 8회독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거 복습을 미루는 거예요. 예. 강의만 듣고 복습 미루더라. 이래가 공부가 길어지는 거예요. 학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산에 그 유명한 IT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입구에 탁 들어가면 이 복도 끝에 사원이 딱 걸려져 있어요. 그 사원이 특이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액자예요. MIRI, MIRI. 예. 눈치채셨죠? 미리. 이 말은 뭐냐면요. 그 회사는 IT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일을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그 회사는 미루는 법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안 지켜져. 봉급을 절대 안 줘요. 봉급을. 가장 중요한 거. 예. 봉급을 왜 절대 안 주지? 봉급도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예. 여러분들 봉급 미리 받아봤습니까? 이 회사는요, 항상 봉급을 5월 전에 미리 줘요. 5월 전에. 똑같은 돈인데 5월 전에 미리 받아보세요. 완전 사기 충천입니다. 예. 업무가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아주 빨리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멋진 사원입니다. 미리. 그래서 이 말도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절대 강의 듣고 계속 반복하지만은요, 복습하는 거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예. 미루는 순간 자꾸 처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나 복습만 잘하시면 공부 멋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 몇 장이든가요? 2장입니까? 석 장입니까? 석 장이죠. 석 장이면 그 중에서 먼저 요것부터 먼저 봐요. 표. 예. 요것부터 먼저 분석하고요. 제가 1월달 수업에는 이걸 하나 드렸어요. 1월달 자료는 가장 중요했던 거, 이거, 큰 거. 학교론 전체 출제 역량. 요 표를 내드렸고, 이제 요걸 추렸어요. 연에 이제, 학교론 33회까지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었는데, 오늘 자료는요, 제목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 3년치. 예. 최근 3년치 목차별로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때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얘를 파악이 됩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먼저 프린트를 봅니다.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제 1편은 총론입니다. 내려가서 제 2편은요, 강론. 뒷페이지 보시면요.
제3편이 감정평가론 이렇게 크게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먼저 1편 총론 보시면 총론. 1편 총론 제목에다가 괄호 3 적어져요. 주로 세 문제가 나와요. 세 문제. 세 문제. 자, 그럼 목차 볼까요? 자, 목차가 두 개죠.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2장 부동산 특성. 저희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 여기서는 개념 분류가 두 문제, 두세 문제가 나오네요. 늘 두 문제 이상 나왔잖아요. 특성이 뭐? 한 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최근 패턴은 항상 개념과 분리해서 일단 두 문제가 나와요. 특성 한 문제. 예. 패턴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총론에서 세 문제가 나왔고 32회 시험도 세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시험 33회 시험은 한 문제가 더 나왔죠. 네 문제. 올해 시험도 세 문제가 나온다고 예상하세요. 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론 넘어가세요. 강론은 파트가 6개인데요. 먼저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시장론, 3장 정책론, 4장 투자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5장 금융, 마지막으로 6장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자, 경제론 보시면 목차가 두 개죠. 1번 수요 공급 이론, 2번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먼저 1번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또 자, 빨간 별표합니다. 중요해요. 핵심 단어입니다. 빨간 별표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핵심 단어는 빨간 별표인데 얘는 5개를 할 거예요. 빨간 별표는 핵심 단어이다. 주로 5문제 안팎의 문제. 5문제 안팎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에다가 그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괄호 4에서 5 적어주고 매년마다 최근 시험은요 4문제 또는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31회 시험은 4문제가 나왔지. 32회 시험도 4문제가 나왔고 33회도 4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4문제가 나와요. 오늘도 잘 보시면 4문제씩 나왔는데 굵은 글씨하고 전화기 있죠. 예. 얘는요 바로 자 굵은 고딕체하고 전화기가 있다. 이 전화기 있는 이 굵은 글씨가 뭐냐?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각각 두 문제씩 나오네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수요공급도 최근 시험은 계속 계산 문제가 2문제씩 나오더라. 한번 볼게요. 31회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균형 가격과 수요 함수와 분양 가격이다. 자, 두 번째, 수요 함수와 분양 가격은 얘는요, 소발의 시작기죠. 어떡하다 나온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문제고요. 균형 가격은 중요합니다. 32회 탄력성 한 문제, 균형 가격 한 문제, 33회는 또 탄력성 한 문제, 균형 가격 한 문제. 딱 보이죠, 패턴이. 아,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탄력성과 균형 가격만 준비하시면 돼요. 탄력성과 균형 가격입니다. 다음에 2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최고 시험은 조금 많이 나왔네. 31회 때는 2문제가 나왔고 32회 때 한 문제 나왔고 33회 문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한 문제가요. 다음에 2장 내려가죠.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목차가 2개 있죠. 자, 1번 부동산 시장, 2번 입지 공간 구조론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다가 괄호 적어줄래요? 1에서 2 적어주고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럼 패턴 보게 되면요. 31회 시험은 2문제가 나왔고 32회 때는 한 문제, 작년 33회 때는 문제가 2문제 나왔잖아요. 다음에 2장 들어갑니다. 입지 공간 구조는 자, 문제를 이렇게 적어줄래요? 2에서 3 적어주고요. 주로 3문제가 잘 나와요. 3문제. 지금씩 많이 나왔죠. 31회 때 2문제가 나왔고 32회 때는 무려 4문제가 나왔고 작년 시험은요. 무려 5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좀 과했습니다. 작년에 오버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이보다 다시 문제 비중은 축소가 돼야 됩니다. 보통은요. 한 3문제를 잡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잠시 계산 문제 볼까요? 자, 입지 공간 구조에서 32배 때 전화기가 두 개 보이죠?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 얘도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입지 개수는 중요합니다. 33회. 다음에 소매 인력 법칙이 출제되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시면서 확실히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입지 개수, 소매 인력 법칙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3장 내려가요. 부동산 정책. 3장에다가 빨간 별표. 핵심 단어입니다. 중요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괄호 5 적어주고, 괄호 5. 주로 5문제 안팎. 5문제가 잘 나와요. 특이한 점은요, 31회 때는 무려 8문제.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 나왔고, 32회 4문제, 33회 4문제. 그래서 주로, 최고 시험은 4문제가 나왔지만은 일반적인 패턴은 5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정책은요, 전화기가 없죠. 계산 문제는 나온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4장 내려가죠. 투자론. 4장에다가 빨간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문항수는 6에서 7 적어주고요.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31회 시험은요, 겨우 3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러면 뭐죠? 31회 때는 정책에서 엄청 나왔고, 투자가 적게 나왔잖아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32회 시험은요, 6문제가 나왔죠. 그 중에 계산 문제가 2문제. 다음에 33회도 5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2문제. 자, 그러면 이제 감 잡아야 됩니다. 투자론도 계산 문제가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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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무조건 투자론은요, 계산 문제가 2문제는 꼭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5장 보시면요,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금융도 빨간 별표 하시고 핵심 단어입니다. 자, 문항수는요, 5에서 6 적어주고요.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근데 31회 시험은 적게 나왔죠. 4문제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 다음에 32회 시험은 6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1문제 나왔고, 33회 시험도 6문제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1문제 나왔어요. 그럼 감 잡히잖아요. 아, 금융도 계산 문제는 1문제는 안 빠지고 나오는구나. 계산 문제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6장 보시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자, 목차가 4개 나오죠. 먼저 1번 이용활동, 2번 개발활동, 3번 관리활동, 4번 마케팅 활동입니다. 먼저 이용활동은요, 최근에 0 한 문제도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저도 수업을 잘 안 합니다. 안 나올 건 매달마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용은 계속 건너뛸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 가서 언급을 할 거고요. 자, 2번 보게 되면요, 개발활동은 괄호 2 적어줘요. 주로 2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2문제가. 그러면 31회 때는 3문제가 나왔고 32회 때가 2문제 나왔는데 웬걸 작년 시험은 빵이네. 안 나왔잖아요. 얘가 뭐죠? 원래는 무조건 나옵니다. 2문제는요. 그러니까 여지껏 시험 분석하면 이렇게 안 나온 때가 있다면요, 원래는 무조건 2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조건 개발해서 득점을 하자. 다음에 관리활동은요, 1 적어주고요. 주로 1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31회 때도 1문제, 32회 때도 2문제네요. 2문제. 2문제가 나왔고, 33회 때는, 아니죠. 마케팅을 잘못 봤네요. 관리활동은 31회 때가 1문제죠. 계산 문제. 32회 때는 안 나왔고, 작년에 1문제 나왔고, 1문제가 약해요. 1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 파트는 이제, 가끔 이제 계산 문제 나오긴 하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득점이 용액이 나옵니다. 자, 4번째가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을 1 적어주고요. 1문제. 그러니까 31회 1문제, 32회 때 2문제, 33회 1문제. 그러니까 1문제가 꾸준하게 나오더라.
마지막으로 제3편입니다. 감정평가론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빨간 별표 핵심 단어입니다. 문항수는요. 6에서 7 적어주고요. 6에서 7.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1장 감정평가 총론, 2장 3방식, 3장은요. 감정평가 규칙과 가격 공시지도예요. 자, 그러면 자, 31회 때는 총 몇 문제? 7문제. 32회 때는 총 6문제. 33회 때는 총 7문제. 그러니까 주로 6문제, 7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 한꺼번에 비교하세요. 요즘 시험은요. 총론 파트가 사실 중요한데 0, 한 문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은요. 총론 파트가 비중이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 여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패턴이 이게 좀 적게 나오는구나. 대신에 3방식은 무조건 3문제 이상입니다. 31회 4문제, 32회 3문제, 작년 4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늘 2문제, 2문제, 2문제. 3방식에서는 최근 시험은요, 무조건 계산 문제가 2문제는 꼭 나옵니다. 계산 문제까지 또 예상하셔야 되고요. 자, 총론에서 적게 나오는 대신에 3장 보시면 규칙하고 가격 공시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3문제가 묻고 2문제가 나오고 3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비중은요, 총론이 적어지고 3장이 있죠. 규칙과 가격 공시도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료 보시면서 최근 3년치 문제는요, 이렇게 한눈에 비교하시면요, 어디서 많이 나왔고, 계산 문제가 어떤 문법으로 나왔는지 흐름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최근 패턴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올해 흐름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체크능을 보게 되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별표를 했죠. 요거. 자, 별표가 5개입니다. 첫 번째가 시공구별입니다. 두 번째가 정책이고요. 세 번째가 투자론. 네 번째가 금융. 다섯 번째가 감정평가입니다. 다섯 개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결론은요. 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 정책에서 5문제, 투자에서 6문제, 7문제, 금융에서 5문제, 6문제, 감정평가 6문제, 7문제. 여기서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이 5개 파트에서 최소한 25문제부터 30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40문제 가운데. 결국은 이 출제 비중은요. 학교는 40문제 가운데 3분의 2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출제가 돼요. 그래서 5개 파트를 특히 잘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 전화기 있죠? 계산 문제. 얘는 이제 샤 표시할게요. 계산 문제는 샤 표시다. 얘가 전화기예요. 그러면 계산물 비중을 잘 보시면 자, 최근 3년치니까 31회, 32회, 33회.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 문제 전부 다 합계를 해보시면 31회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어요. 9문제. 32회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어요. 작년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거든요. 한눈에 보이죠? 계산 문제는 9문제에서 10문제, 이런 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9문제, 10문제. 이러면요, 계산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탁 받아 폈는데, 계산 문제가 10문제라면요, 도배를 한 겁니다. 요거 준비 안 해버리면요, 얼굴이 하얘집니다. 시험 망치는 거예요. 계산 문제도 최소한 준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계산 문제가요.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아실 거예요. 예. 계산 문제는 상급 문제, 중급 문제, 하급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9문제 문제 중에서 상급 문제는 무조건 버리세요. 풀지 마세요. 내가 아는 거라 해도 풀지 마세요. 상급 문제는. 상급 문제의 비중은 겨우 한 문제예요. 많이 나면 두 문제. 주로 한 문제점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한 문제도 안 나와서 상급 문제가. 그러면 상급 문제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중급 하급 문제예요. 그럼 이제 7문제, 8문제. 대부분 문제가 중하급 수준이거든요. 그래 이제 한 문제는 버리세요. 풀지도 마시고. 제가 왜 버리는가 하면요. 상급 문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식 안다 치더라도 상급 문제는요. 여러분 풀다 보면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은 무조건 10분에서 20분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시험 망하는 것이. 실컷 풀었는데 답은 틀려요. 푸나만 하지. 그러니까 버리시고. 그럼 결국 나머지 태반이 전부 다 중하급 문제거든요. 이것도 다 풀면 망합니다. 다 풀면. 무조건 맞지? 반타작. 반만 풀자. 반만. 계산 문제는요. 여기에서 그냥 반만 풀고 나머지는 한 줄 꺼버리세요.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몇 문제? 4문제에서 5문제. 반타작. 얘만 득점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얘 파트가 이론 파트. 이론 파트 여기서 일단 몇 점을 벌어? 60점. 60점. 따면 되시고요. 그러면 계산 문제에서 일단 4문제만 건져도 10점이지. 물론 이제 나머지 문제 한 대문제 한 줄 껐더라도 한 개는 맞게 됩니다.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어쨌건 몇 점? 10점이다. 그러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 60점, 계산 문제 10점. 따고만 들어가면 학교는 70점이야. 그럼 1차 합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항상 이런 전략입니다. 이런 문제 60점, 계산 문제 10점, 몇 점 이상? 7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법은 대충 한 50점 넘는데 55점만 맞더라도 합격이잖아요. 항상 학교는 어렵건 쉽건 이 전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를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요, 이걸로 승부 보기는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자, 교재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첫 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첫 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죠. 3페이지. 총론 파트. 총론 파트가 3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3문제. 그럼 그 중에서 먼저 제1절 보시면 부동산 학이 나와요. 학이 나옵니다. 자, 1절은요. 제가 1월 달에 설명을 안 드려서요. 왜 안 중요하니까? 그건 왜냐하면요. 무슨 학은요. 다시 말하면 출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학은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 그저께인가 혹시 게시판 봤어요? 시험 공고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 공고 날 거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과목별로 표준 목차가 있어요. 표준 목차. 그래서 우리 시험 공고문에서는 표준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요 범위에서만 내겠다. 고 했는데 이 표준 목차에 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출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1월달 내어드렸던 요거 있죠. 기출문제표. 1월달 기출문제표. 없는 분은 참고로 들어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제 목차 일정을 딱 보시면 별로 안 나왔잖아요. 자, 불순학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까만 세모, 학의 개설 문제가 10회 때, 19회 때 두 번 나왔고, 학의 접근 방법 10회 때 나왔고, 학문제 성격이요 15회 때 나왔고, 학의 지도님이 10회, 26회 몇 번 안 나왔잖아요. 요거 토탈 분석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 학에 대해서는 방금 기출 분석했더니 10회 때, 15회 때, 19회 때, 26회 때 요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나온 게. 그리고 올해 시험은 34회잖아요. 계속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보통 나온다면 한 5년 단위로 건너뛰면서 나왔는데 최근에 되게 안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자, 왜 기출문제를 분석하느냐. 우리 시험의 분기점은요 15회입니다. 이 교들어서 아시죠?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 15회 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15회 시험은요. 아마 그냥 어렵다고 실감이 안 났을 건데 15회 시험은 무진장 어려웠어요. 그러면 15회 시험 때 응시자 수가 저는 이제 끝단내 기억 못하는데 24만 명이 넘었어요. 24만 명. 응시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몇 명이 합격했느냐. 정확히 1258명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보게 되면 이 비율을 좀 더 쉽게 보게 되면요. 200대 1입니다. 그럼 시간 날 거예요. 200명이 시험 치면 1명이 붙어. 이거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200명 같으면요. 노량진, 강남, 종로, 학원이 그때 송혜성이 200명 잡아요. 하나건에. 오전반 150명, 야간반 50명, 200명이거든요. 거기 1명이 붙는 게 15시면서. 그러니까 한 학원마다 2명 붙었다? 난리 납니다. 많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200명 중에서 1명이 붙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지? 15시험이지. 정말 어려웠어요. 전 과목이. 예. 이때 난리 났습니다. 예.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이 사보고서 더 어렵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광주에서, 대구에서 또는 부산에서 심지어 제주도까지 전국에 이 수험생들이 발끈해가지고요. 공항버스 대절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예. 과천 청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피켓 들고요. 데모합니다. 난리 났어요. 돌도 집어 던지고요. 심지어는요, 이거 피켓 들고 여기다가 출처 사진 딱, 이거, 전부 다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걸 화형식도 하고요. 난리 났습니다. 예. 그때가 아마 노무현 정부 될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정부가 불끄게 급함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험 한 번 더 칩시다. 한 번 더. 6개월 뒤에.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음에 6개월 뒤에 5월 말에 추가 시험을 쳤잖아요. 쳤는데 무조건 많이 뽑아줘서 그때 제기로 36,000명 뽑았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늘은 말이지. 이렇게 뽑고 다음에는 36,000명 엄청 3만 이상 많이 뽑아버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때 이제 하도 이제 원성이 시험하고 데모를 하니까 이때 정부가 급하게 불 끈다고 딱 두 가지가 첫 번째는요. 요겁니다. 표준 목차. 앞으로 책에 있는 것만 낼게요. 이때부터 표준 목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없는 거는 출제 안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없잖아. 두 번째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험은 40문제인데 40문제가 심치는 40분입니다. 예. 한 문제 1분. 그랬다가 너무 힘들었죠. 특히 40대, 5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방 맡기는 힘들 거니까 시간은 10분 더 드릴게요. 이때부터 이제 시간이 50분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시험은 50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15회 때 이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시간 늘어났고 표준목차가 정해졌고 예. 이제 시험 내려가시겠죠. 그러나 자 표준목차 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 내겠대. 그럼 여기서 이제 없는 거로 문제 내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얘는 표준목차 없어요. 없는데도 19회, 26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내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부동산 학은 아주 가끔 나오고 표준목차도 없지만은요. 한 번 듣고 저는 한 번만 설명, 3월달 오늘만 설명합니다. 다음부터 설명 안 해요. 한 번 듣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자 학을 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가 나 있죠. 6개. 6개. 자 그래서 부산 학 하게 되면요. 자 먼저 의. 두 번째가 성격. 세 번째가 지도이명. 네 번째가 연구 대상. 다섯 번째가 연구 분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6개 목차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결론. 여러분은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시험 출제원들은요, 만약 이걸 다 분석하면 기출문제, 또 앞으로 낸다면요, 2번하고 6번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러면 고수가 된다. 왜? 앞으로 문제도 여기서 틀린다 물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를 잡으시되, 시험에 강한 것은 뭐지? 성격하고 일반원칙. 여기서 앞으로 나오면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항상 포인트 넣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눈에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학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자, 얘는 뭡니까? 학문이죠, 학문. 부동산의 목적은요. 자, 바로 강의에서 나와 있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이렇게 메모해 줄 거예요. 부동산학의 목적은 바로 화살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출발이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학의 의부터 먼저 보자. 학의 의. 자, 그러면 의는요. 책을 본 다음에 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 네모 1번. 학의 정의는 분량이 많죠? 다 보지 마세요. 다 버리시고, 둘, 넷, 6번째 줄 보시면, 김영진 교수는 나와 있죠? 이것만 보시고, 딴 거 보지 마세요. 밑줄입니다. 부동산학은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밑줄.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반복할까요? 부동산학은 활동의 능률화 원리다. 능률화 원리. 얘가 바로 이론 활동을 말하고요.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응용 기술이 바로 실무 활동.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 활동과 실무 활동을 모두 포함시키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강의 노트 보시게 되면 먼저 학이란 우리가 부동산 학을 공부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부동산이 뭡니까? 부터 알아야 됩니다.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죠? 강의 노트는 설명 다 되어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학에서의 부동산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 그럼 이제 강의 또 보시면요.
법경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지? 법경기더라.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포함되고요. 경제적 측면이 포함되고, 세 번째, 기술적인 측면이 포함된대요. 그래서 학에서의 부동산은요, 한마디로 법경기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법경기가 뭐냐? 자, 이런 도로가 있어요. 네 그리입니다. 자, 얘가 코너죠, 각지. 여기다가 건물 지어야지. 위치가 멋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감을 공부하시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따지죠? 요거. 공법. 뭐지? 바로 용도지역. 처세 공부하죠? 용도지역. 얘가 바로 법률적인 측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유지에 따라서 이 건폐율과 용률이 달라지잖아요. 가장 높여지는 지역이 어느 지역? 상업지역이죠. 그래서 상업지역의 코너의 상업지역이다. 이러면 이제 이빨 올리잖아요. 몇 층까지? 10층까지 건물 가능하더라. 따라서 상업지역일 때 건폐율, 용률을 따지니까 이만큼 올린다. 얘가 무슨 측면?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은요. 자, 상업지역의 코너에 10층 빌딩을 지었는데 실제로는요. 5층까지만 전부 다 임대가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공실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답이 안 나오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실이 생긴다. 공실이 생기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항상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더라도 만실이 돼야 되지 공실이 많아버리면 무부담도 손해잖아요.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바로 경제적 측면이 되고요. 세 번째, 기술적 측면은요. 자, 이 코너에 10층 빌딩을 지으니까 땅이 멋지잖아요. 멋진 땅인데 만약 여기다가 짓지 않고 요 옆에 또 땅망이 안 좋아요. 이렇게. 자료용 토지다. 입구가 좁아요. 이런 땅에다가 10층 빌딩을 짓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바로 물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서하게 되면 이렇게 법, 경, 기 세 가지 과정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화살표 되어 있죠. 자, 이제 학은 법경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니까 어떤 학문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하자.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자, 책에서도 나왔죠. 김영진 교수는 자, 이론과 실물을 모두 포함시키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뭐 때문에? 법경기가 모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종합된, 응용이 된 과학입니다. 종합 응용과학에 또 내무되어 있죠. 화살표. 이것도 메꾸자. 자, 종합 응용과학이니까 어떻게 접근합니까? 말 그대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은 법경기 세 가지가 모두 체계화된 복합 개념이니까 바로 종합 응용과학이 되고 어떤 접근, 법경기를 체계화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에 목적하게 되면 결국 종합 응용과학이자 종합식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3페이지. 자, 의의가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성격. 성격은 나온다면 잘 나와요. 나온다면. 성격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칠판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쉬겠습니다.